일단 이 친구 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친구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친구 한물론이에요. 여기. 이 안구가 좀 들어가 있죠. 안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요 사이의 거리가 짧다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짧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가 눈썹을 지금 엄청 짙게 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 이마하고 눈썹 사이의 거리도 짧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 사이의 거리가 안 멀어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또 유추하면은 아,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피부가 덮여가지고 검은 동자를 가리고 있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물론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되게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피부가 여기를 덮여 내려오고 있으니까 눈썹을 계속 치켜뜨고 있고,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주름이 하나도 없지만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여기에 주름이 생기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자세히 보면 눈썹 위치도 약간 다르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눈썹을 약간 이렇게 갈매기상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이 친구 눈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를 엄청 치켜뜨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물론이다, 요거를 일단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 이마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가 짧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몽고주름이에요. 이 몽고주름. 여기에 누호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치잖아요. 그런데 이 누호 자체가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찍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누호가 진짜 많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몽고주름이 있어서 이 몽고주름을 해결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뒷꼬리 한번 볼까요? 눈 뒷꼬리.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지 않나요? 저는 약간 뾰족하게 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거 보세요. 뒷꼬리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붉은색 조직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뒷트임이 과연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이 친구 흰자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흰자가 뒤에 흰자가 이렇게 있고요. 앞에 흰자가 이렇게 있네요. 보통 우리가 1대 1.5라는 비율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 1 보일 때 요거 1.5 정도 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물론 이거 서양인의 계측지예요. 근데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얼추 봐도 1대 한 2나 2.5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친구는 여기 앞에가 몽고주름 때문에 많이 덮여서 이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트임을 한다면은 앞트임 위주로 생각을 해야지 뒷트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옵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나이 어린 친구한테 막 앞뒤 트임 다 권유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냈죠. 사진에서 일단은 한물론이다, 그리고 이마하고 눈썹 사이의 거리가 짧다, 그리고 몽고주름이 심하다. 그래서 앞트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뒷트임은 글쎄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어떤 라인을 잡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미 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 라인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잡을 때 너무 낮은 라인을 잡아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웃라인이나 이런 라인을 잡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이 친구가 이제 감은 사진이 없어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막 어디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아주 얇은 속상을 이렇게 잡는다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처진 걸 우리가 해결한 거잖아요. 해결한 거기 때문에 이 눈썹은 좀 이렇게 치켜뜨는 걸 멈추고 살짝 내려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얇은 라인을 잡은 게 결국에 눈썹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다시 원래대로 그냥 다시 다 덮여버리게 되는 거죠. 너무 낮은 라인 잡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인라인이에요. 인라인 같은 거 잡으면은 돈 버린다, 나중에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내가 뭐 한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쌍꺼풀을 잡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겉쌍꺼풀이 나쁘지 않아요. 이 친구한테는. 만약에 내가 화려한 걸 좋아하고 화장을 해가지고 이 라인을 조금 어색하고 약간 소시지 같은 느낌이 나더라도 내가 이걸 화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 커버를 할 거야. 그렇다면은 뭐 겉쌍꺼풀 이렇게 잡아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이잖아요. 이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이 내가 안 보이는 걸 막 보이게 하고 싶어요, 막 이런 거라면은 겉쌍꺼풀이 좋죠. 겉쌍꺼풀 잡는 거 추천하면 하죠. 대신에 약간의 소세지는 좀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는 세미를 많이 추천하거든요. 만약 라인을 보인다고 할 경우에는 세미를 많이 추천을 해요. 세미라는 얘기가 결국에 뭐냐 하면은 이 눈이 이제 검은 동자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살짝 라인이 보일랑 말랑 한 거를 인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라인이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않으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기 바로 직전까지 되는 거,
이거를 인라인과 아웃라인의 경계라고 해서 이제 인아웃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라인이 완전히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관계가 확실한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아웃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세미가 뭐야? 세미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미라는 건 뭐냐면은 이 아웃 중에서도 제일 낮은 라인을 세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앞머리가 살짝 빠질랑 말랑 하는 거, 약간 살짝 빠진 것도 괜찮아요. 살짝 빠진 거, 이걸 이제 세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라인을 좀 확실하게 나 보이고 싶어 하면은 라인 솔직히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야지 이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트임을 하면 되지 않나요? 앞트임 하면 보일 것 같은데요? 물론 앞트임 하면은 도움 되죠. 도움 되는데 이 라인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의 높낮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살짝 보이는 거,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친구 앞머리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머리 좀 보이고 싶어 하고 라인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 좀 어색해도 화장을 좀 커버할 거야, 그러면은 세미를 잡는 것도 나쁘진 않다. 물론 잡아보고 어울려야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대다수의 이제 이런 친구들은 보통 인아웃을 많이 잡아요. 속상하고 겉상의 경계. 왜냐하면은 내가 어색하기는 좀 싫고, 그렇다고 해서 라인이 너무 안 보이기는 또 싫고, 이러다 보니까 인아웃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인아웃을 했다고 해서 라인이 두껍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출안이 아니기 때문에, 화물눈이기 때문에. 인아웃을 했다고 해도 위에 덮여 내려온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얇은 속상 정도의 느낌, 약간 보이는 속상 정도의 느낌, 두꺼운 속상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절개를 많이 선택하는 편이죠. 매몰을 했을 경우는 약해요. 그래서 풀리기가 쉬운 눈이에요. 절개의 이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인아웃 라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인아웃 라인 여기에다가 이제 쌍꺼풀을 잡을 거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절개 쭉 한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이걸 우리가 한번 잘라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뚝 잘라볼까요? 그럼 이제 눈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눈꺼풀에 피부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속눈썹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딱딱한 연골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눈 뜨는 근육이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방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절개를 하고 들어가요. 절개하고 들어간 다음에 이 절개한 부분, 이 지방을 빼요. 다 빼면 나중에 꺼지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있는 거에 한 절반 정도 빼요. 그리고 여기 딱딱한 연골 있죠? 이 연골을 이렇게 박리를 한 다음에 이 연골이랑 피부랑 묶어줄 수도 있고, 이 눈 뜨는 근육이랑 피부랑 묶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 개를 동시에 같이 묶어줄 수도 있고. 묶는다. 단단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조직을 박리해서 조직과 조직 사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거를 묶어주는 거니까 단단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한두 포인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막 여러 군데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거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다 한 다음에 피부를 좀 잘라거든요. 이렇게 살짝 띠처럼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자르지 않죠. 한 1에서 2mm 정도 자르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자르면은 그건 이제 어머님들이 하는 이제 상안검 수술이에요. 상안검 수술. 그리고 많이 자르면은 이거 막 이렇게 많이 잘라버리게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더 가까워지겠네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절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개법이 이 친구한테 조금 더 유리한 수술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인아웃을 잡는다고 치면은 위에 덮인 피부를 좀 더 해결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절개법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눈매 교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눈매 교정 얘기하는 게 진짜로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매 교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요. 왜 부담스러워하냐면은 카페나 이런 데에서 부작용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근데 그게 뭐 거짓말이냐? 아니죠. 사실이죠. 사실이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카페나 이런 데 올리고 또 눈매 교정 많이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수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눈매 교정이 나쁜 수술이냐? 아니죠. 눈매 교정은 나쁜 수술이 아니에요. 눈매 교정은 좋은 수술이고, 일반적으로 쌍꺼풀 라인 잡을 때도 눈매 교정 같은 경우를 물론 본인이 인지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살짝살짝 해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라인을 풀리는 거를 막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약간 눈 뜨는 힘을 도와줘가지고 눈이 좀 편하게 떠진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렷해진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내가 쌍꺼풀만 두껍게 잡는다고 해서 또렷하지 않고
않거든요. 쌍꺼풀 두껍게 잡으면 더 졸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눈매 교정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그러려면은 먼저 눈을 잘 뜨는지 못 뜨는지, 나한테 안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해야 돼요. 이분이 안검하수가 있을까요? 이분 안검하수 없죠. 안검하수가 왜 없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이거를 우리가 눈꺼풀 테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눈꺼풀 테두리 안 보이네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게 눈꺼풀 테두리예요. 여기 눈꺼풀 테두리. 이 눈꺼풀 테두리가 여기선 이렇게 있다가 여기선 안 보이네요. 또 이 눈꺼풀 테두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 눈꺼풀 테두리가 이 검은 동자를 얼마나 가리고 있느냐. 보통은 이 눈꺼풀 테두리가 검은 동자 한 1, 2mm 가리는 거 정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뭐 2, 3mm 가리면은 뭐 1단계 안검하수, 중간 가리면 뭐 2단계나 중증 안검하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을 얼마나 가리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검은 동자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이거는 눈꺼풀 테두리 가린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피부가 가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피부가 내려와가지고 안검하수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가짜 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유식한 말로 가성 안검하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짜 안검하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눈매 교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눈매 교정은 안검하수가 있는 사람들처럼 눈매 교정 해주는 거 별로 끔찍하지 않다. 눈매 교정을 살짝 해주는 건 나쁘지가 않아요. 이 친구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물눈이잖아요. 한물눈이고 라인이 풀리기가 쉬운 눈이에요. 그리고 지방도 많고 무겁게 해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라인을 잡을 때 눈 뜨는 근육을 이용해가지고 살짝 같이 잡아주는 거. 이거 정도. 이것도 어차피 눈 뜨는 근육을 이용한 거니까 일종의 눈매 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막 이 친구가 여기가 검은 동자가 막 이렇게 가리네요. 눈썹 막 이렇게 뜨는데요. 아, 눈매 교정 많이 해야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눈매 교정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을 막 이렇게 토끼 눈처럼 뜬다라든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매 교정은 살짝 해주는 건 도움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마지막까지 왔어요. 팀이에요, 팀. 그 중에서도 앞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뒷팀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안 해도 된다. 물론 돈 벌려면 해야겠지만 이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앞팀을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는 게 흉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트임이라는 것 자체가 절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임이라는 것도 문제가 많은 수술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트임이 필요한 거니까 요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친구가 왜 앞트임이 필요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고주름이 있어서 여기 앞에 흰자를 더 보여주고 눈물샘, 누오를 더 보여주는 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은 안 했지만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속눈썹이 이렇게 삐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구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피부 이만큼 덮여 있죠. 그리고 여기는 속눈썹이 이렇게 보이다가 여기는 속눈썹이 거의 안 보이죠. 지금 이 피부에 속눈썹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있으면 속눈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피부가 이렇게 덮여 내려오니까 이 속눈썹이 눌려가지고 속눈썹이 지금 안으로 이렇게 뻗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아마도 속눈썹 찔림이나 뭐 이런 것도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자꾸 이렇게 찌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아무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앞트임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해요. 이렇게 절개한 다음에 얘도 이렇게 절개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가는 거는 앞트임이에요. 근데 여기 절개해가지고 요거 없애는 거는 윗트임이에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앞트임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윗트임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조직을 없애고 뭐 여기에 있는 뭐 밴드를 끊고 근육을 자르고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흉터잖아요. 이제 꼬매잖아요. 꼬매면은 결국엔 얘가 새로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얘 이렇게 새로 만든 우리 이게 새로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안 보인다. 그럼 뭐가 남느냐 하면은 바로 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앞팀 흉터가 이렇게 남는 거. 이렇게 남는 경우가 1번. 2번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세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반달 모양으로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라인을 이렇게 잡을 때 여기 라인하고 이 한물흉하고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흉터가 어떻게 남느냐. 흉터가 이렇게 남는다. 이게 2번이에요. 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흉터가 이렇게 남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도 3번이에요. 엄청 다양하죠. 왜냐면 앞팀 수술법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근데 뭐 주로 하는 것만 해요. 하는 것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안 남지가 않죠. 안 남지가 않아요. 최소한으로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사람마다 다르고 선호하는 의사마다 방법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이렇게 남기는 게 조금 더 흉터가 좀 적게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주름을 타고 가니까. 물론 여기까지 뻗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남고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가 근데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흉터가 생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게 너무 싫다 하면 이제 앞트임 하면 안 되겠죠. 앞트임 하면 안 되겠는데 저는 이 친구는 앞트임을 그냥 흉터를 고민하더라도 해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세하게 막 잡아보거나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사진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생 친구들이 와서 하는 공통적인 상담 내용이에요. 한몰눈일 경우에.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수험생이나 아니면 고등학생 따님을 두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한번 아 이렇구나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